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춘자입니다. 올해 73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73살에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강원도 정선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둘째였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더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때 여자아이들은 집안일을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거든요. 어머니께 바느질과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특히 김치 담그는 솜씨는 동네에서 알아주었지요. 19살 되던 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이상철은 저보다 4살 많았고 서울에서 건축자재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분의 듬직한 모습과 따뜻한 눈빛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1969년 3월에 결혼을 했어요. 시골 처녀가 서울로 시집을 간다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글을 잘 모르니 버스 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결혼하고 2년 후에 아들을 낳았고 그 후 5년 뒤에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에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남편은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축자재 회사에서 일하다가 10년 후에 작은 건축자재 가게를 열었어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집안은 내 책임이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등교를 챙기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했어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가게 일도 종종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어요.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집이 너무 비싸서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 같이 살다가 분가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주가 태어나고 둘째 손주가 태어나고 어느새 2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5해 전 68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담배를 끊었는데 이미 폐가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진단받고 단 6개월 만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남긴 사업에 생각보다 많은 빚이 있었어요. 사업빚 갚느라 3억 남짓한 재산이 2천만 원만 남았어요. 게다가 유족연금도 90만 원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해 월 12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주거 걱정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제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이 집의 어른으로서 존중받았는데 이제는 홀로 된 시어머니일 뿐이었어요. 며느리 미영이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조금씩 집안일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김치를 담글 때 간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집안 대청소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제가 항상 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미영이는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미영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손주 교육 방식도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때는 회초리가 약이었는데 요즘은 대화로만 한다고. 큰 손주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야단쳤더니 미영이가 어머니, 우리 아이들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 후로는 손주들이 무엇을 해도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의 거리감도 큰 문제였어요. TV 리모컨 조작도 어려워서 채널을 바꾸려면 항상 손주들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리모컨을 잘못 눌러 TV 설정이 다 바뀌었는데 미영이가 한숨을 쉬며 어머니 모르시면 그냥 만지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던지. 아들 기태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라고 저를 위로하면서도 여보 당신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미안해라며 아내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항상 저와 미영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지만 누구 편도 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가족 모임에서는 저와 미영이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기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술만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한동안은 식탁에서 미영이와 말 한마디 안 하고 밥만 먹은 날이 일주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나마 화해를 하면 며칠은 괜찮다가도 또 다른 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저는 점점 더 집 안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내 공간은 6평짜리 방뿐이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친정어머니가 명절을 함께 보내러 오셨어요. 미영이는 친정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방을 정리하고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이 집에서 그저 시어머니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울면서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난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 찾아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제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구 임대 아파트를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차츰 그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영구 임대 아파트를 신청하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작년 가을 드디어 입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13평짜리 아파트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기태야, 엄마가 이제 따로 살려고 해.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살 수 있겠어요? 걱정돼요. 제가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고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미영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겠다니 섭섭하지만 결정 존중해요. 그 말 속에 안도감이 묻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25년간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건 그녀에게도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40년 모은 그릇들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남편과 함께 쓰던 물건들을 정리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결혼할 때 받은 주방용품들을 버릴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3평 아파트의 모든 걸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독립생활 기술도 배웠어요. 휴대폰 사용법, 버스 노선 익히기,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버스 노선표를 읽는 법, 지하철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아들은 제 독립을 도와주기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를 새로 사주었어요. 엄마, 냉장고랑 세탁기는 내가 새로 사드릴게요. 손주들은 할머니가 이사 간다고 하니 처음에는 슬퍼했지만 곧 할머니 집에 놀러 갈 수 있다며 좋아했습니다. 큰 손주는 제 새집 인테리어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함께 커튼 색상을 고르기도 했어요. 이사 전날 밤 제 방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든 집을 떠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지은 집, 아이들을 키운 집, 손주들이 태어난 집. 이 모든 추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주 첫날 아들이 차로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13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에게는 황홀한 공간이었어요. 처음으로 내 맘대로 가구 배치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남편 사진을 놓고 다른 쪽에는 손주들 사진을 배치했어요. 주방에는 제가 아끼던 찻잔 세트만 가져왔고 침실에는 오래된 이불장 하나만 놓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이 어려웠어요. 밤에 혼자 있으니 남편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어도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참 낯설었습니다. 밤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작게 틀어놓고 잠들곤 했어요. 하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 맘대로 커피를 마시고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 요리하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내 입맛대로 짜게 맵게 해먹을 수 있어요. 미영이는 음식이 짜다고 늘 불평했는데 이제는 내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대로 김치를 담그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12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메모장에 꼼꼼히 지출 내역을 적으며 예산을 관리했습니다. 월세 15만 원, 관리비 10만 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5만 원, 식비 40만 원, 병원비 15만 원. 나머지는 손주들 용돈과 비상금으로 저축했어요. 척추 치료비가 한 번에 15만 원이라 2달에 한 번만 병원에 가요. 척추축 만증 때문에 통증이 있었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참을 수 있을 때는 참았습니다. 절약하는 지혜도 배웠어요.
전기요금 아끼려고 TV도 2시간만 봐요. 빨래는 모아서 한 번에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장을 소량만 받습니다. 손주들 용돈은 미리 봉투에 챙겨두고 매달 조금씩 저축해 생일이나 명절에 더 넉넉히 주려고 노력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인연도 생겨났습니다.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박 할머니와 친해졌어요. 그분도 저처럼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김치를 담글 때는 서로 도와주었어요. 저희 층에만 혼자 사는 할머니가 5명이었는데 명절 때는 함께 모여 음식을 해 먹기도 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주 3회 요가 교실에 다니고 주 1회 노래 교실에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뒷자리에만 앉았는데 지금은 앞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특히 요가는 제 척추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제 상태에 맞는 동작을 알려주셔서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복지관 공동부엌에서 하는 반찬 봉사입니다. 내가 담근 총각김치가 제일 인기 있어요. 50년 넘게 쌓아온 요리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동네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배달해 드리는 일도 함께하고 있어요. 몸이 불편해 직접 요리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손주들이랑 카톡하려고 열심히 배우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문자 보내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사진도 보내고 이모티콘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카톡으로 알려주면 정말 행복해요. 유튜브로 옛날 가요도 듣고 요리법도 찾아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독립 후에 가족관계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일요일마다 아들이 차로 데리러 와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전에는 항상 같이 있다 보니 서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만날 때마다 반갑고 할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미영이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경계하는 모습이 없어지고 오히려 제 건강을 걱정해 주기도 합니다. 손주들은 제 집에 오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거기 자유로워요. 아들네 집에서는 공부하라는 압박이 있지만 할머니 집에서는 마음껏 놀 수 있다며 좋아합니다. 저는 손주들이 올 때마다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두고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번은 큰 손주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의 역사를 조사해야 한다며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어보더군요. 그렇게 손주에게 강원도 산골에서의 추억, 남편과의 첫 만남, 서울에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명절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내가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지 않으니 더 즐거운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준비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들 네 집에 가서 미영이를 도와주면서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었어요. 주방에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지 않게 되니 분위기도 훨씬 화목해졌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에도 다니고 있어요. 평생 한글 못 배웠는데 이제 동화책 읽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서툴렀는데 이제는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손주가 준 동화책을 혼자서 다 읽었어요. 그 기쁨이란 마치 제가 다시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손뜨개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배웠던 뜨개질 솜씨를 살려 목도리와 장갑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뜬 목도리를 불우이웃에 기부했어요. 겨울에는 동네 독거노인 분들께 손수 뜬 목도리를 선물하고 손주들에게는 장갑을 만들어 줍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해요. 건강관리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 알람 맞추고 매일 아침 혈압 재요. 혼자 살다 보니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더군요. 척추측 만증은 요가를 통해 관리하고 고혈압 약은 시간에 맞춰 꼭 복용합니다. 백내장 초기라 병원에서 정기검진도 받고 있어요. 건강해야 오래 혼자 살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경로당 반찬 봉사단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젊은 사람들보다 부지런해요. 매주 수요일에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10시부터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반찬을 만듭니다. 저희 동네에만 혼자 사는 어르신이 10명이 넘는데 그분들께 반찬을 배달해 드리는 일이 보람차요. 가끔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댁에 직접 찾아가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합니다. 자서전 쓰기에도 도전하고 있어요. 손주들에게 내 삶을 이야기로 남기고 싶어요. 복지관 글쓰기 교실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어린 시절 19살에 서울로 시집 온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들.
아직 서툰 글이지만 언젠가 손주들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써요. 올해 여름에는 혼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강원도 고향 한번 다녀올 거예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늘 그가 계획을 세우고 저는 따라갔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고향 정선에 아직 사촌 동생이 살고 있어서 그 집에 며칠 머물며 옛 추억을 되새길 생각이에요. 작년에 버스 타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용기를 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독립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누구의 엄마 할머니가 아닌 이춘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평생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손주들의 할머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를 춘자씨라고 부르는데 그 호칭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요. 미영이에 대한 마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저 나이였어도 시어머니와 살기 힘들었겠구나 싶어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니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나이가 더 들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자는 마음이 더 커요. 노후에는 자식보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해요. 자식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하고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 요양원에 갈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는 내 삶을 즐기렵니다. 몸이 불편해져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활기차게 살고 싶습니다. 73살에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제 삶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하며 보낼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계획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손주들과 더 가까워지고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73살에 저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축복이 되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었네요. 지금의 저는 그 갈등에 오히려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렇게 행복한 독립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73살 저의 새로운 시작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